시장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. 저희 아스 같은 네. 경우 특히나. 그래서 일단은 이게 경기도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이 계속 형성되는 상황이고 네. 사실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이 일단은 이제 금리 레벨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려고 들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네. 뭐 지금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은 이후의 그림들 경로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경기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레벨을 유지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지션들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개별 모멘텀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네. 있고요. 사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너무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네. 그 주요 종목들 그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대한 그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는 과정들이 네.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아까도 이제 그 오픈 AI 얘기를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은 네. 사실 이런 모멘텀들이 확실한 기업들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AI랑 엮여가지고 가격이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디램 가격이나 메모리 가격들 반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네. 물론 주가는 선반영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내년까지도 이 부분들은 조금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더 봐야 되는 종목들로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일단 뭐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은 약간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에는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테마들도 사실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.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이게 연간 전망 자료를 작성한 게 이제 11월 초긴 합니다. 네. 11월 초인데 일단 이후에도 지금 뭐 사실 연중 내내 그랬지만은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네. 사실 뭐 지금 네, 여기서 뭐, 좀 궁금해요. 네.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원자재 네. 중에서 원전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꼽아 주셨더라고요. 네. 네. 이것도 사실 이제 그냥 모멘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에너지 기업들도 사실 내년에 조금 약간 좀 엣지를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라고 네. 섹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. 네.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조금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다시 네.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핫했던 섹터인데 일단 지금 아까 이제 오펙 플러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지금 산유국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굉장히 컨트롤하기 좀 어렵다라는 지금 관점들에서 네. 이 에너지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전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친환경에 대한 그런 지금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그 가는 경로에서 사실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안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네. 당분간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좀 모멘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 뭐 사실 충분히 굉장히 낮습니다. 이게 사실 원전이 이게 그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일본의 사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조금 반대하는 부분들이 좀 많긴 네. 했지만은 최근에는 사실 이제 소형 원자료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사실 그 리스크도 상당히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요. 네. 기술 개발 자체가 좀 많이 진행됐기 좀 때문에 더 안전하게 발전할 수 네.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. 거죠. 그래서 전력 생산을 조금 더 위험성을 낮춘 상태에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조금 이제 그 산업의 좀 발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 이런 포인트에서 사실 좀 굉장히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이쪽으로 비중을 좀 실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이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들이 굉장히 좀 대표적인 성장 산업 그러니까 정말 제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굉장히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산업인데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으면 사실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. 그렇죠. 예, 산업 자체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의 수익성들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원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대응책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가 이 부분들 좀 많이 그러니까 프랑스 주도 하에 원전을 조금 다시 활용하는 부분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약간 모멘텀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그러네요. 네. 정말 여러 가지로 원전에 지금 쏠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좀 있겠네요. 예,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저렇게 원유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는 하지만 좀 불안불안하고 그렇죠. 중동에서 전쟁도 나고요. 네. 그리고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이 막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치고 네네.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고 네.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내년에도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돈을 막 빌려갖고 개발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더더욱 조금 힘들어질 수 네네. 있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원전은
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. 안전성은 높아지고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내년에 좀 각광을 받기 좀 쉬울 수 있을 거다. 네네. 예, 이게 막 그렇게 오래 막 지금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. 장기적으로 10년을 가져가라 이런 게라기보다는 2024년에는 상당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예,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. 거죠. 그렇습니다. 약간 정책 측면도 그렇고 가격 측면 그리고 또 이제 이 산업의 조금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이제 ETF로 말씀드리면은 URA나 URNM 같은 네.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미국 상장된 ETF에 있고 네, 저희 보고서 같이 보면서 네. 보고서에 아예 그냥 네, 제목 보면서 예,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게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. 예, 이런 종목들이 있고 요거 뭐 사실 URA랑 URNM 같은 종목들을 제일 가장 많이 이제 미국 ETF 중에서 이제 우라늄 원전 이런 종목으로 많이 보는데 뭐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네. URA랑 URNM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기업 수가 조금 다르고요.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가 조금 이제 숫자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URA가 조금 더 많은 기업들, 많은 국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그 원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가는 이런 조금 이제 산업의 조금 산업 내에서의 다양화된 기업들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네. URNM 같은 경우는 조금 요거를 살짝 줄여서 상대적으로 URA보다는 조금 더 줄여가지고 노출된 국가 수도 조금 6개로 좀 적고 그다음에 기업 숫자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10개 정도 차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림들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상장된 ETF 중에서는 이제 그 KB 스타 우라늄 원전 관련한 ETF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종목을 뭐 만약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저희가 또 이제 그 다른 것들 또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이제 변동성을 조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네. 뭐 BTAL이라는 종목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장에 조금 부침이 있을 때 네. 이제 고베타 종목들은 그 안에서 이제 롱숏 포지션 잡는데 고베타 종목들은 이제 매도를 합니다. 네. 숏 포지션을 잡습니다. 좀 최근에 뭐 공매도 저희가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데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, 숏 포지션을 잡는 거 공매도는 아니고 숏 포지션을 네네. 잡는 거고 네. 그다음에 그 약간 저베타. 그러니까 네. 저베타라고 하면은 시장 변동성이 사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인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변동성이 적은 애들의 특징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네.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 조금 그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주가가 부침이 좀 있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애들은 주가 좀 빠지면서 숏포지션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네. 요 변동성이 작은 애들은 오히려 조금 이제 안정적인 성향 중립 내지는 오히려 조금 더 그 수요가 좀 이쪽으로 약간 몰릴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침이 있을 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도 막 이렇게 막 그 2020년 1년 같은 장이 된다기보다는 네. 주가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, 예. 그야말로 좀 변동성 자체에 대응하는 것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네, 네. 했을 때 방금 보셨던 것 같은 종목들이 방금 보셨던 것 같은 ETF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다. 네. 변동성에 너무 부침을 겪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네. 네, 그런 말씀 주셨고요.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짚었었는데 지금 금 역시 예. 내년에도 상당히 좀 유망한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네네. 예. 금 전망과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렇죠. 하면요. 금이 또 사실 최근에 2,000달러를 이제 넘어가면서 네. 그래서 또 이제 금 가격이 지금 또 많이 또 이제 조금씩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서 이제 저희가 또 많이 보는 자산이고요. 네. 이게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또 금리랑도 굉장히 밀접한 네.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레벨에 대해서는 뭐 상반기 정도까지 조금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.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네. 굉장히 명확하게 좀 나올 수 네네. 있기 때문에 네. 이 실질 금리가 내려오는 국면에서 금 가격이 모멘텀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네.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보면은 사실 달러화가 약세 전환했을 때 네. 또 금 가격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사실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지금 꾸준히 늘려가는 모습들이 사실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. 이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약간 또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. 그 글로벌 정치에 대한 이슈들이 좀 껴있고 네. 이게 사실 저기 그 중앙은행에서 이 자산을 금 쪽으로 많이 쌓아가는 가장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
이제 미국 자산에 편중되어 있던 맞아요. 기조를 조금 돌리는 건데 러시아랑 중국 쪽에서 사실 이 그렇죠.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네.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계속 금을 많이 사고 좀 달러는 파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네. 약간 정치적인 상황이나 내지는 약간 이제 미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 자산을 생각했을 때 이 불확실성들 약간 조금 이제 대립이 네. 상황에서의 좀 불확실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런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인 수요를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. 약간 이제 금에 대한 수요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밑받침이 계속 되는 환경들이 추가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뭐 ETF로 하면은 뭐 GLD나 IAU 같은 종목들이 미국의 현물을 사가지고 쟁여놓으면서 네. 이 금 가격을 추정한 ETF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도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PTP라는 세제에 약간 불확실성이 약간은 있습니다. 뭐 지금은 네. 해당이 안 되지만은 네. 이 매도 금액의 10%를 내는 이 세제에 들어갈 위험성이 조금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. 이 종목보다는 이제 그 GDX라는 종목, 그러니까 금광 기업들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것도 사실 금 가격에는 0.9 정도 상관기수가 나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뭐 금이랑 동행한다라 보셔도 되기 때문에 GDX라는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. 요거는 그러니까 약간 세금 걱정을 조금 덜하면서 네.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네, ETF로군요. 맞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그 PTP라는 제도 자체가 좀 워낙에 좀 무섭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. 예, 매도 금액의 10%면은 사실 뭐 네. 수익을 많이 내야 그렇죠. 예, 10%가 오르지 않으면 손해니까. 네. 네. 이 양도 차익에 대한 그 자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예,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. 그리고 또 다음 보시면 이제 만기 매칭형 채권 ETF들이 최근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채권형 ETF들 뭐 저희가 뭐 사실 많이 아시는 종목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TLT 이런 종목들 많이 아실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장기 국채 ETF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사실 주변에도 보면은 올해 연초부터 이 TLT나 뭐 TMF, 뭐 레버리지 ETF, 장기 네. 국채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. 얘들은 사실 듀레이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게 20년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에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게 20년이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얘를 팔고 더 기내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새롭게 이 포트폴리오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을 네. 하는 구조인데 네.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이 지금처럼 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계속 자본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채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채권의 투자의 특징은 살 때 우리가 확인한 수익률을 만기까지 가져가면 그거 그냥 중간에 뭐 자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네. 이 TLT나 뭐 기존의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그 만기 상환하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내가 샀던 레벨보다 금리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만기가 그냥 말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채권을 투자하는 거랑 동일합니다. 그래서 그 뭐 2024년 12월이라고 하면은 24년 12월에 그 만기 금액이 돌아오는 원금이 네. 들어오는 채권이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이거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사실 작년 연말부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발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지금 지난달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만기 도래하는 종목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.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순자산 가치를 반영해가지고 원금을 상장 폐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돌려주는 내지는 이제 LP들이 지정호가를 통해가지고 가격을 팔 수 있게 요 가치에 맞게 팔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구조 자체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사실 올해처럼 채권에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쏠렸던 네네. 해가 없는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채권은 아무리 그래도 굉장히 좀 멀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 통해서 약간 접근해 보시는 것도 네, 맞습니다.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